자, 예를 봅시다. 양초 문제인데 우선 양초라고 하는 게 뭐의 한 종류냐면 탄화수소의 한 종류입니다. 탄화수소 영어로 탄화수소 영어로 하이드로 카본 요거를 우리말로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뜻은 뭡니까? 탄화수소 뜻이 뭡니까? 바로 오직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그걸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알겠죠? 혹시 이 탄화수소로 되어 있는 물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상품이 뭐죠? 탄화수소로 되어 있는 물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상품 바로 이 양초도 마찬가지인데요. 양초보다 더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가장 유명한 상품 오늘 하루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상품입니다. 바로 석유가 탄화수소의 그 어마어마한 소나물입니다. 알겠죠? 그럼 그렇게 치면 탄화수소가 우리 주변에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천지백가리로 많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거에 대해서 1번 탄화수소의 연소 반응식 이거 써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탄화수소의 일반적인 화학식을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탄소 N개에 수소 M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때 연소는 누구랑 반응하는 것입니까? 연소는 산소랑 반응을 하는 것이죠. 기체 상태 산소랑 반응을 해서 탄소는 무엇이 됩니까? CO2가 되고요. 수소는 뭐가 됩니까? H2O가 되는 것. 이게 탄화수소의 완전 연소 반응식이 되겠죠. 그럼 양변에 이제 뭘 맞춰주는 게 좋겠어요? 질량 보존을 맞춰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 탄소가 N개 있으니까 여기다가 N, 수소가 M개 있으니까 여기다가 2분의 M 이렇게 써주시면 양쪽에 탄소, 수소의 질량 보존은 맞을 거고요. 산소 마저 맞추면 여기에 2N개에 2분의 M개가 있으니까 얘가 maybe N 플러스 4분의 M 이렇게 하면 맞나? 맞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탄화수소의 연소 반응식을 써낼 수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하필 거기에 양초의 경우 여기가 탄소가 27개 그죠? 세 보시면은 탄소가 25, 26, 27 무슨 말 되겠어요? 7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수소가 몇 개쯤 있는 거야? 56개인가? 맞아요? 27, 14, 맞아요? 56개인가? 그거를 지금 문제 예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놓고 그냥 풀면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1번은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건데 이때 이제 문제에서 또 뭐 이상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 탄소화합물의 연소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변환되는 예를 들어보세요 라고 돼 있죠. 그래서 탄소화합물의 연소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변한다. 이제 두 번, 그래서 이제 참고로 거기 보시면은 탄소화합물의 연소 에너지. 그래서 연소 에너지가 의 변환. 이게 어떤 게 있는지 몇 가지 예를 들려고 하는데 기가 막히게도 4가지를 들려고 4가지? 이게 생각해보면 은근히 이렇게 4가지까지 찾기가 약간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죠? 4가지까지. 그러면 어떤 게 있을 수 있느냐를 생각해보면 우선 첫 번째는 화력발전이 있죠. 화력발전. 화력발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를 태우는 과정이 보통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발열이죠. 발열량을 이용해서 뭘 끓이는 거예요?
물을 끓이죠. 물을 끓이면 뭐가 발생해요? 수증기가 만들어지죠. 수증기가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게 하는 게 바로 전통적인 화력 발전이죠. 그렇죠? 그러면 진짜로 연소를 불을 떼서 활활 태우는 걸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화력 발전도 뭐 중요한 예일 수 있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화력 발전은 예를 들면 얘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내연기관이 있을 수 있죠. 자, 내연기관이 뭡니까? 내연기관이 뭐예요? 내연기관이 뭐예요? 내연기관 영어로 뭐라고? 내연기관. 바로 엔진이라고 합니다. 엔진. 풀네임으로 쓰면 인터널 컨버스천 엔진. 쉽게 줄여 써서 그냥 엔진이요.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탈 것을 뭐라고 하죠? 엔진을 탈고 탑재하고 있는 가장 유명한 탈 것. 자동차예요, 자동차. 왜 요즘 전기 자동차 말고 왜 기름 넣어서 부은 가는 자동차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내연기관 엔진인 거죠. 그러면 거기에 기름 쫄쫄쫄 넣고 거기서 부릉부릉 하면 이게 자동차 5분 달려가는 거 알죠? 그 엔진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이런 식의 탄화수소인 석유가 연소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이 반응열을 뭐로 바로 전환하는 거다? 운동 에너지로 바로 전환하는 장치가 바로 내연기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연기관은 뭐? 요놈은 화학 에너지를 바로 전기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장치죠. 그래서 연소를 통해서 그 뭐냐면은 에너지 변화를 한다라고 하면 두 번째 예시는 내연기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연료전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 연료전지는 영어 표현으로 퓨얼셀이라고 하고요. 서울대가 됐건 카이스트가 됐건 뭐 고려대가 됐건 성균관대가 됐건 입시 문제로 억수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그 전기화학 파트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기본적으로 얘는 뭐냐면 화학적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로 변환해주는 녀석입니다. 아까 화력발전도 있었는데 이 화력발전은 사실은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건 아니고 화학 에너지가 물을 끓여 상태 변화를 일으키고 그 상태 변화한 수증기가 터빈을 돌리는 운동 에너지로 변환을 시킨 다음에 그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최종 변환되는 장치가 그게 바로 화력 발전이죠. 그래서 화력 발전은 에너지 변환 단계가 많습니다. 진짜로 탈 것을 땔감을 태워가지고 뜨끈뜨끈 화학열을 발생시킨 다음 그걸로 물을 끓이니까 상태 변화가 이루어질 거고 상태 변화가 된 게 터빈을 진짜로 밀어서 돌리니까 운동 에너지가 생기고 그게 바로 또 전기 에너지를 유도하죠. 전자기 유도를 통해 전기 에너지를 만들죠. 그래서 여러 단계가 나타나지만 연료전지는 화학 에너지를 다이렉트하게 전기 에너지로 바로 바꿔주는 장치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제 이것도 나중에 얘기했지만 당연히 단계가 많을수록 효율이 높겠습니까? 단계가 적을수록 효율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단계가 적을수록 효율이 높겠죠. 그래서 열 효율이 이쪽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화력 발전 경우는 열 효율이 30% 정도 때밖에 안 되고요. 연료전지는 50% 정도가 돼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를 50% 이상으로 전기 에너지로 바로 바꿀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할 거고요. 그 다음 그 외에도 뭐 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
철의 재련 과정.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원래 Fe2O3라고 하는 철광석을 그냥 요렇게 철로 재련을 하려면 온도가 1100도씨 이상이 들어요. 보통은 1500도 정도가 돼야 원활하게 이제 철을 재련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열을 가해서 산소를 뜯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 되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철광석을 짜잔 고체 상태의 흑연이랑 같이 연소를 시켜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렇게 녹아 나오면서 동시에 뭐가 될 수 있냐면 3이니까 얘가 CO2면 보시다시피 2분의 3 하면은 3개고 3 아닌데? 3 CO2는 3이니까 2분의 3 맞나? 2분의 3 이렇게 해주시면 양변에 이제 질량 보존이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흑연을 넣고 같이 가열을 시키면 이때 온도가 900도씨 미만이 돼요. 앞서보다는 훨씬 적은 온도로 철을 재련해낼 수 있죠. 그럼 이때 이것과 이것 사이에 어떤 화학 반응이 껴있냐면 바로 흑연이 산소랑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이 과정이 껴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산소랑 반응을 하는 거니까 흑연의 연소 과정이 되겠죠. 이때 꽤 큰 발열이 되고 이 발열 에너지만큼 반응열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의 재련 과정은 바로 연소 반응을 통해서 화학 에너지를 또 다른 화학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철의 재련 과정을 또 하필 예로 든 것은 공교육 과정의 화학 원 커리큘럼에 저 철의 재련 과정이 들어가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통합과학 할 때 저 얘기를 슬쩍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화학 원 과정에 매번 나오고 수능에도 매번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입시에서도 한 번씩 출제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카이스트 입시에서도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겸사겸사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요 첫 번째 문제고요. 자, 정리됐죠? 자, 그다음 준다잉. 준다. 좋아. 줄게요. 이해는 쳐야 되겠어요? 네. 이해는 졸린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저희 또 갑자기 똘망똘망해졌는데요? 네? 똘망똘망해졌는데요? 아까는 하더니 준다잉. 지우사 쓱쓱쓱쓱. 자,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뭘 설명하라는 거냐면 두 번째가 어디 갔어? 두 번째가 양초가 연소되는 과정. 양초가 연소되는 과정. 그래서 촛불은 파라핀 왁스로 직접 옮겨보지도 않고 태우지 꺼지도 하며 촛불의 크기 일정에 유지되는 파라핀 왁스 연소. 오케이.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양초 불 붙이기 과정의 분석입니다. 이걸 해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일. 이게 양초에 불 붙이는 건 특별한 행위예요? 아주 일상적인 행위예요? 굉장히 일상적인 행위잖아요. 근데 그 일상성을 그간 배웠던 화학적인 내용으로 분석해 보라는 문제인 거예요.
은근히 단계가 되게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심지가 탈 겁니다. 자, 맨 처음에 라이터나 이제 그 성냥등을 이용해서 여기 끝에 불을 붙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불을 붙이면 처음에 이 심지 부분이 타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심지 부분이 타들어가는 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바로 요거 심지는 면 으로 구성되죠. 여러분 그 섬유 중에 면이라고 하는 섬유 알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대부분이 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화라고 하는 식물로부터 만들어낸 섬유를 얘기하는 건데 이 면 등의 물질을 무슨 물질의 한 일부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섬유질 혹은 탄수화물의 한 일부가 바로 면이라고 할 수 있죠. 맞아. 그럼 여러분 탄수화물의 뜻은 뭐예요? 탄수화물이 뭐예요? 그렇지. 바로 뭐냐면 자, 탄수화물은 영어로 어떻게 써요? 바로 카보하이드레이트라고 쓰는 게 바로 탄수화물인데 영어로 이렇게 쓰고 우리말로 이렇게 쓰거든요. 이 탄수화물의 일반적인 화학식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탄소 N개에 H2M개 이렇게 표현되는 게 바로 탄수화물의 구조식입니다. 그러면 그 탄수화물, 섬유질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가 먹는 밥 있죠, 밥. 그것도 탄수화물이고요. 입고 있는 면 이것도 탄수화물이고 나무 껍질 뭐 이런 거 전부 다 나무 종이 이런 게 다 탄수화물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주변에 별로 없어요. 생각해 보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 녀석인데 이런 애들을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심지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러면 이런 애들도 잘 탈 거냐? 네, 굉장히 잘 탑니다. 어떻게? 요렇게. 바로 탄소 N개에 H2M개로 되어 있는 탄수화물에 산소를 반응시키면 역시나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때 질량 보존을 완성을 시키면 여기 탄소가 N개가 있고요. 여기 H2가 M개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M이라고 쓰시면 되죠. 그러면 산소 개수는 여기다가 N 이렇게 써주시면 양변의 질량 보존이 잘 맞아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언급하고 있는 섬유질의 종류마다 N과 M이 어떠한 자연수들로 다 결정이 될 텐데 뭐 사용하고 있는 저 면사의 재질에 따라서 N과 M은 달리 결정이 되겠죠. 근데 뭐가 됐건 일반적으로 연소 반응식을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일까요? 흡열 반응일까요? 당연히 이 연소 과정은 발열이 될 겁니다. 그러면 발열 과정을 통해서 이 심지가 타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냐? 1의 연소열이 어떻게 되느냐? 양초를 녹여 액체 상태로 상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양초라고 하면 얘는 고체 상태인데 심지에 불이 붙게 되면 여기에 녹은 양초가 액체 상태로 이 아래쪽에 고이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때
3. 고체 혹은 액체 상태 양초는 연소 반응이 잘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 없을까요? 양초가 고체 상태거나 액체 상태가 되면 연소 반응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왜? 왜 고체 양초하고 액체 양초에는 불이 붙지 않을까요? 즉 뭐냐면 실제로도 불이 붙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양초에 불 붙일 때 보면 이 심지 끝에 있는 이 불이 이 액체로 옮겨 붙나요? No. 고체로 옮겨 붙나요? No. 액체와 고체는 불이 옮겨 붙질 않아요. 왜? 왜일까요? 잘 지키고 있겠지. 왜 옮겨 붙질 않을까요? 승화야. 표면 장면이요? 표면 장면은 아직 아니에요. 좀 뒤에 나와요. 수민이 이름은 카를로스. 좋습니다. 카를로스 괜찮아요? 카를로스. 카를로스. 윤우는 네. 카포네. 오. 카포네 어때요? 무슨 뜻인가요? 아 그 역사상 가장 유명한 그 마피아 보스. 앞으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괜찮아요? 네. 좋아요. 그렇지. 저 카를로스 어떻게 생각해요? 왜 고체나 액체 상태는 양초가 연소 반응이 어려울까요? 자 그러면 원점으로 들어가서 연소는 누구랑 반응하는 거예요? 산소. 산소랑 반응하는 거죠. 그럼 답이 될까요? 자 연소는 연료 혼자 되는 거예요? 누가 같이 있어야 돼요? 산소가 같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상태가 고체이거나 액체면 요거와 섞이겠어요? 섞이기 어렵겠어요? 섞이기 어려운 거예요. 산소가 있어야 불이 붙을 텐데 산소가 주변에 있긴 있지만 제가 고체 상태고 액체 상태면 기체 중 산소가 용해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체나 액체 상태에서는 불이 직접 붙기가 어려운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했어요? 이해됐죠? 자 그럼 그 다음 뭐가 되느냐? 자 유실게요. 유준아. 자 그러면 네 번째 심지의 연소열에 의해 녹아 만들어진 액체 연료는 그 다음 뭐 할까요? 이제 녹았어요. 여기 이제 불을 착 붙여놨으니까 뜨끈하니까 여기 싹 녹았을 거야, 그지? 그 다음 뭐? 모세. 그렇지. 액체 연료는 심지를 따라 상승하겠죠. 이런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한다고요? 캐필러리 액션. 모세관 현상이야. 왜 모세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섬유질.
심지가 무엇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캐필러리 모세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 심지의 구성 물질이 뭐라고 했죠? 심지의 구성 물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탄수화물이라고 했잖아요. 탄수화물의 일반적인 화학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탄수화물의 일반적인 아까 썼다가 지웠는데 탄소 M개의 수소 H2O라고 했죠. 그러면 이들 요 심지 이것은 미세 사슬 내에 OH 작용기가 많은 고분자 물질이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이냐? 바로 얘가 심지 내 미세 사슬이라고 한다면 물질 자체가 탄수화물이니까 탄수화물은 요 말단에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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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이런 것들이 막 붙어있는 애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에 요 액체 상태로 녹아있는 저 액체 연료가 CmHn 이런 애들이 얘네들을 따라서 위로 상승하게 되는데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OH 작용기와 이런 애들 사이에 뭐가 나타날 수 있냐면 극성 물질과 유기물 사이 큰 분산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녹여놓은 이 양초들이 OH 작용기하고 분산력이 크게 나타나면서 마치 물이 유리 표면에 수소가락으로 들러붙듯 얘네들이 미세 섬유 사이로 들러붙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때 응집력 혹은 뭐 지들끼리의 응집력, 사슬로의 부착력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위로 딸려 올라가서 불이 붙는 걸 보아 이 경우도 당연히 지들끼리 응집력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 부착력이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 부착력이 꽤 큰가 보지. 그러니까 따라 올라가나 보지. 무슨 말이냐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지금의 경우 이 부착력이 강한가 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결국 따라 올라가니까. 알겠죠? 그리고 이때 심지 내 미세 섬유 간격은 이거 뭐 자꾸 변하겠어요?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겠어요. 고정적으로 딱 정해져 있겠죠. 왜냐하면 이 미세 섬유와 또 다른 미세 섬유 사이의 간격은 공장에서 저 심지 생산하는 그 순간 이미 딱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굳이 내가 그거 손으로 뭐 더 이렇게 안 하잖아. 그럼 딱 고정돼 있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모세관에서 내부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이 액체 연료의 상승 속도 이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역시 고정적이라는 얘기예요. 고정적으로 딱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즉 양초가 한번 세팅이 되면 고정적으로 액체 연료가 상승하는 속도 딱 정해지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 위에 지워도 되겠어요? 준다. 그럼 O 상승한 액체 연료가 이제 드디어 심지 끝 불꽃 가까이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모세관 현상에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갔을 거 아니야. 따라 올라가다 보면 누구를 만나요? 그 문제에서 보면 여기가 1000도쯤 된다고 하죠. 1000도 가까이 되는 불꽃을 만나요. 그럼 그 다음 뭐 되겠어요? 그렇지. 바로 기체 연료로 기화가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기체 연료로 기화가 됩니다. 오! 기화가 왜 중요하죠? 기화가 왜 중요하죠? 기화가 왜 중요하죠? 바로 이 기체 연료는 누구? O2와 안 섞이겠어요? 잘 섞이겠어요? 얘도 기체고 얘도 기체인데 잘 섞이겠지. 그럼 이게 뭐로 유도되겠어요? 연소. 알겠죠? 그래서 왜 보통 초등학교 때 뭐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 학교가 있는 지역마다 그 관할 소방서에서 그 소방관 소방관들 분께서 오셔가지고 안전교육도 하고 뭐 그런 거 하는데 뭐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어릴 때 그럼 이제 소방관 아저씨들이 그 근무복 입고 오셔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교육도 하고 할 때 그때 그 뭐 가르쳐 주시냐면 불의 3요소 뭐 이런 거 가르쳐 주세요. 불의 3요소 그럼 한다니까? 불의 3요소가 뭐예요? 불의 3요소 첫 번째 이거 있어야 불 나죠. 무조건 불의 3요소 뭐? 연료 땔감 있어야죠. 땔감. 두 번째 공기 산소가 있어야 되죠. 세 번째 온도. 이 세 개가 소방관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불의 3요소란 말이에요. 이 세 개가 따로따로 있어야 불이 나나요? 반드시 동시에 있어야 불이 나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불을 붙이고 싶다 이 세 개를 동시에 공존하게 해주면 되는 거고요. 불을 끄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세 개 중에 하나를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불의 3요소에 산소가 꼭 들어가니까 산소가 섞이냐 안 섞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요. 그러면 그 관점에서 이 액체들이 여기서 이제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강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체 연료가 연소되기 시작하면 이제 심지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죠. 그래서 양초에 불이 연속적으로 잘 붙어 있게 되면 이 심지도 막 타서 없어져요. 심지광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무슨 말 되겠죠? 물론 뭐 오래 태우면 얘도 이제 계속 이제 녹아서 내려갈 거고 그럼 불꽃도 계속 내려오다 보면 끝에 있는 심지가 공기 중으로 노출되면서 타서 떨어져 나오기도 하지만 뭐 그런 긴 시간 동안이 아니라 바라보고 있는 막 수초 동안에는 이 심지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기화된 연료가 대신 연소를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알겠죠? 이 심지에 붙은 불꽃의 크기는 보통의 경우 사실 마구마구 변해요. 거의 일정하죠. 거기에 있는 심지 불꽃이 막 크게 변하거나 이런 경우는 드물잖아요. 왜 저 심지의 불꽃은 크기가 거의 일정할까요? 왜 저 크기가 일정할까요? 자, 아까 불의 3요소 뭐 연료, 산소, 온도. 그러면 첫 번째 1
심지로부터 공급되는 액체 연료의 시간당 공급량 변해의 일정이다. 일정하죠? 왜? 모세관 현상의 강도가 같을 테니까요. 계속 유지가 될 테니까요. 두 번째 이 사실 불을 붙이는 건 누구를 소모시키는 것이기도 해요. 불을 붙이면 누가 막 사실은 소모가 돼요. 바로 산소가 소모되죠. 그런데 이런 열려있는 공간에서는 산소가 연소 반응을 통해서 소모된다고 하더라도 열려있는 공간에서는 또 다른 산소가 어떻게 돼요? 다시 공급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연소를 통해 소모되는 산소와 확산 요거를 통해 공급되는 산소의 양이 균형을 이루면 불꽃 주변에 이 O2의 농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불을 붙게 만드는 연료의 양도 일정하죠. 산소의 농도도 일정하죠. 그러니까 불꽃의 크기도 특별히 변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 말은 지금 저 양초의 구조적 특징으로 보아 그럼 여기에서 저 불꽃의 크기를 만약에 내가 좀 크게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얘를 내가 좀 크게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리고 이 불꽃의 크기를 크게 만드는 거 누가 잘할까요? 여기 불꽃 이게 양초 사는데 이게 불 좀 키우고 싶은데 이거 되게 잘하는 사람들 내가 봐서 알아요. 바로 무당이요. 무당 알아요? 무당? 무당? 그 왜 무속이잖아요. 무속. 그 무당들 이렇게 굿할 때 뭐 키고 해요? 양이 촛불 키고 하잖아요. 그때 이 촛불 그냥 그 가게에서 사온 거에서 이 촛불의 크기가 작다고 하면 그 무당들이 쓰는 테크닉이 있어요. 내가 어릴 때 봤다니까. 왜냐면 그 박정래 여사께서 굉장히 무속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카를로스? 박정래 여사는 누구시겠어요? 무당이 내 엄마. 뭐 굉장히 무속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엄마 손에 끌려서 굿하는데 많이 가봤습니다. 내가 많이 가봤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진짜 무속이라고 하면 내가 학을 뛰는데 어렸을 때 하도 끌고 다녀가지고 아우 근데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나 그냥 무당손 그 엄마 손에 끌려가지고 굿하는데 많이 가. 근데 그게 신기하긴 해요. 재밌어요. 근데 무당이라고 하는 게 영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당이 이게 내가 무속을 찬양하는 건 아니고요. 그 무당이라고 하는 것에 그 문화사적 예술적 의미는 있어요. 문화적 예술적 의미는 있는데 그거 가서 빌고 하여튼 그 무당들이 촛불 키울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로 요 촛불을 이게 불을 붙이잖아요. 여기다가 종이 있죠. 종이로 촛불을 한번 딱 감싸요. 그럼 이 촛불이 불이 확 커져요. 이해하겠어요? 어떤 사람인지? 뭐냐면 종이로 한번 촛불을 딱 감싸면 여기 녹은 양초물이 심질뿐만 아니라 어디를 따라서도 올라갈 수 있겠어요? 종이 섬유 사이를 따라서도 녹은 양초가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일종의 심지잖아요. 그러면 이 종이도 탄수화물이잖아. 여기를 따라서도 녹은 양초가 빨리 올라간다고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지를 아주 크게 여러 개를 세팅한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종이를 이게 양초 주변에 한번 싹 감싸가지고 테이프로 딱 발라가지고 이 불을 딱 붙이면은 얘가 점점점 녹아서 충분히 녹아서 여기 이런 식으로 발라놓은 종이에 얘가 딱 이렇게 적셔지게 되면 불이 여기서부터 따라붙게 된다. 그래서 불이 굉장히 크게 나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원리가 뭐겠어요? 심지를 크게 만들어서 연료를 공급하면 연료를 단위 시간당 더 많이 공급하면 불꽃을 더 크게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겠어요? 산소의 농도를 진하게 해주면 되는 거죠. 우리 공기 중 산소는 몇 기압이에요? 0.2기압이죠. 그런데 0.2기압을 0.3기압, 0.4기압으로 바꿔줄 수 있으면 불꽃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커지겠죠? 그래서 원하는 방식으로 불꽃의 크기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요즘은 그 대기 중에 산소 부분압이 0.2기압이죠. 그런데 옛날에 한 2억 년 전에는 몇 기압이라고 해요? 0.5기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는 산소 농도가 훨씬 진했잖아요. 그걸 뭐로 확인할 수 있어요? 수억 년 전에 산소 대기압이 높았던 것을 뭐로 확인할 수 있어요? 동물 크기. 동물 크기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씩 이 화석 중에 그 공기 화석도 있거든요. 호박 같은 그런 레진들이 굳어 만들어진 그 화석에서 공기방울이 맺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분석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산불이 존나 많이 나요. 산불. 주변에 공기 농도가 짙으면 나무들끼리 한번 싹 비비면 바로 불나요. 그냥 산소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 중 산소 농도가 진해질수록 자연계의 산불 빈도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러면 땅을 파면은 특별한 지층에서 탄소층이 아주 진하게 나타나겠죠. 맨날 산불 났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 것들로부터 과거의 공기 농도가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뭐냐면 표면적이랑 관련된 현상들을 기억을 해두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다음 시간엔 뭘 할 거냐면 슈쇼결합. 이거 시험에 엄청 나옵니다. 슈쇼결합. 이거 시험에 엄청 나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몇 번을 한번 생각해 오냐면요. 다음 시간까지 다음 시간까지 10건 아니지만 여기 몇 번이더라? 어디 갔지? 35번 10페이지에 35번을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보고 와주세요.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카를로스.